1번 밑을 같게 만들면 첫 번째 항은 2의 루트 2 빼기 1제곱인데 두 번째 항을 밑수를 2로 맞춰주어서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값 해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따라서 2의 루트 2 지워지고 마이너스 2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4분의 1이 된다. 1번이다. 이렇게 풀 거겠지? 이번에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f'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린 당장 곱의 미분을 써서 f'x가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1과 2x를 곱한 값을 더한 이 식이 f'x이고 따라서 f'의 값은 2 대입해서 4 더하기 2인 6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3 곱하기 4인 11을 더한 값이다. 즉 18이 바로 f'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다. 3번의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두 번째 항이 10이고 첫 번째 항분의 네 번째 항 a1분의 a4가 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a1분의 a4가 바로 공비 r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r의 세제곱이 8이구나. 그런데 마침 a5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a5는 a2에다가 r을 3개 곱한 거잖아. 따라서 a5를 나는 바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우린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a5는 a2 곱하기 r 세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10 곱하기 8인 80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 4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하고 fx의 그래프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x를 0 오른쪽에서 0으로 보낼 때 fx의 극한값은 0 오른쪽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곡선을 따라가지고 1로 가까이 가네. 따라서 그 값은 1이고 에다가 더하기. 이거 조심해야 돼. 곱하기야 이거는. x를 1 마이너스로 보낼 때 1 마이너스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때 fx는 그 함수 값은 이 곡선을 따라가지고 2로 가까이 가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은 2이고 에다가 곱하자. 물론 더해도 결과는 같은데 이거 결과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그 다음에 x를 2 플러스로 보낼 때 2 플러스로 보내게 되면은 fx가 역시 곡선을 따라서 2로 가서 이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주어진 값은 1 더하기 2 곱하기 2, 즉 1 더하기 4인 5이다. 따라서 5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지? 5번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 근데 당장 이 값을 제곱하면 그러면 1 더하기 그 제곱이 그러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고 그런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 식을 전개하면 나오는 값이잖아. 그래서 값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식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그럼 왼편이 1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오른편은 4분의 1이기 때문에 따라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1에서 4분의 1을 뺀 4분의 3이잖아. 결국 우리가 찾는 그 값의 제곱은 1 더하기 4분의 3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4분의 7이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이 값의 제곱근 중에 양수. 그러므로 2분의 루트 7이다. 따라서 5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다. 6번의 두 함수 fx하고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그 fx는 gx다. 그러니까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은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하고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가 되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를 구할 거야. 그런데 당장 x제곱 지워지고 따라서 이 방정식은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4 빼기 k는 0이다라는 방정식으로 바뀌고 근데 이 방정식이 2개의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시 또 y는 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서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 2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그런데 3차 함수하고 x축이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 최고 차항수가 1이니까 극대값이 0이어서 2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극소값이 0이어서 2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겠지. 따라서 극대값이 0이거나 그러므로 극소값이 0이면 2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고 따라서 이 방정식은 2개의 실근을 갖고 따라서 fx와 gx는 다시 2개의 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극대값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서 그 값이 0이 되기 위한 k의 값을 구하겠다. 이제 그렇게 갈 거야. 근데 언제 그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미분 계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미분하게 되면은 3x제곱 빼기 3이 되어가지고 따라서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x의 값이 1이고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장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극대값은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대입해주면 1 빼기 3 더하기 4 그러니까 1 빼기 3 더하기 4 빼기 k가 되는데 결국은 k 더하기 2가 되지 2 빼기 k 2 빼기 k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k가 2가 돼야 돼. 그래서 k가 2가 될 때는 극대값이 0이면서 첫 번째 그림처럼 극대값이 0이면서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될 거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극소값의 경우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되네. 그래서 이 값이 결국은 6 빼기 k
600이 k인데 이 값이 0이 되면 된다. 따라서 k는 6이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결국 k가 6일 때에는 극소값이 0이 되면서 두 번째 그림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fx는 gx다라는 이 방정식 또는 y는 fx와 y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한 실수 k의 값은 2와 6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따라서 3번 8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7번 첫째 항이 10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등식에 의해서 그 각각의 항이 결정이 된다. 그랬을 때 AK와 AK 더하기 1 연속하는 그 두 개의 항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고 있는데 우린 지금 이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이 10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첫째 항으로부터 그 다음 항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좀 수를 좀 나열을 해보면 그럼 어떤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수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첫째 항이 10이고 그러니까 10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만약에 그 항이 짝수라면 반을 그 다음 항으로 결정하고 그 항이 홀수라면 1을 더해서 그 다음으로 삼아라 이제 그 얘기니까 지금 10은 짝수잖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항은 이 값의 반인 5가 되고 세 번째 항은 이 값이 홀수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한 6이 될 거라고. 다시 짝수니까 반으로 만들어서 3이 되고 또 홀수니까 1을 더해서 4가 되고 다시 짝수니까 또 반으로 나누고 또 짝수니까 또 반으로 나누고 홀수니까 1을 더하고 짝수니까 반으로 나누고 홀수니까 1을 더하고 짝수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쯤 되면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느껴져. 그래서 이 이후에는 계속 2일, 2일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수열이 어떠한 숫자들로 구성이 되는 수열인지를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연속하는 두 항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를 찾잔 말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지. 그전에는 더해서 3이 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연속한 두 항의 합이 3이 되는 처음의 항의 수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항의 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자연수 K의 최소값은 6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다. 8번에 그림과 같이 4개의 점 A, B, C, D,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를 곡선 y는 kx제곱이 2등분한대. 그랬을 때 상수 k가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 그럼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가 먼저 따져야지. 근데 이 직사각형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2야. 그리고 위에 아래가 2이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3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넓이가 2 곱하기 3인 6이야. 넓이가 6인데 그런데 이 2차 곡선이 이 넓이가 6짜리를 정확히 반으로 쪼갠대. 그럼 위와 아래의 넓이가 각각 3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더구나 이 아래쪽 넓이가 아무래도 적분을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아래쪽 넓이가 3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특히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1 곱하기 2라서 2야 2. 그러니까 전체 아래쪽 넓이가 3이 되려면은 x축과 곡선 사이의 영역의 넓이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곡선 kx제곱을 적분한 값이 1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러기 위한 k의 값을 이제 구할 거잖아. 이 값은 kx제곱의 부정적분이 3분의 kx 세제곱이니까 그 값에다가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뺀 값이 왼편의 정적분 값인데 그런데 그 값은 1을 대입해주면 3분의 k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k가 나와서 3분의 k에서 마이너스 3분의 k를 뺀 값이 되네 결국. 따라서 3분의 2k가 된다고. 그 값이 그런데 1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그러기 위한 k의 값을 우리는 구했다. 2분의 3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역시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짓겠다. 9번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두 개의 곡선하고 ax제곱과 미수가 a인 로그 x를 주고 있어. 그래서 서로 이제 보자마자 우린 y는 x에 대해 대칭인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떠올릴 거고 근데 그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 p와 q에서 그림처럼 이렇게 맞는데 그리고 그때 OP와 PQ의 길이가 같대. 그런데 우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곡선이기 때문에 만나는 이 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O와 P와 Q 이 세 개의 점이 모두 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이게 y는 x. 그렇기 때문에 OP의 길이가 PQ의 길이와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당장 이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과 그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로부터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도 같겠다라고 얘기할 거지. 근데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파라고 놓으면 다시 말해서 점 P의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놓으면 그러면 이쪽 길이도 알파가 되어서 점 Q의 x좌표는 알파 더하기 알파인 2알파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놨기 때문에 점 P의 좌표는 알파가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알파는 알파를 로그 함수, 지수함수라고 할까?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 값이 y좌표이기 때문에
점 P의 좌표가 알파 알파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따라서 Y 좌표인 알파는 지수함수인 AX제곱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과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A 알파 제곱과 같다 라는 등식을 만들 거야. 그리고 점 Q의 좌표가 2알파 2알파가 되는데, 그런데 한편 점 Q 역시 이 지수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2알파 2알파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알파는 A의 2알파 제곱과 같다라는 식도 역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문자가 A와 알파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연립해서 풀면 A와 알파가 구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살짝 연립을 한번 해보자고. 당장 A의 2알파 제곱이 2알파인데, 따라서 2알파는 A의 2알파 제곱인데, 그런데 A의 2알파 제곱은 A의 알파 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의 알파 제곱의 제곱과 같다. 그런데 A의 알파 제곱이 알파라니까 결국 알파의 제곱과 같은 거야. 따라서 알파에 대해서 우리는 2알파와 알파 제곱이 같다라는 식을 얻은 거고, 알파는 물론 0이 아니니까 0으로 알파로 나눠서 따라서 알파의 값은 2이다라는 것까지 바로 갈 수가 있네. 그래서 알파가 2이면 우린 지금 A의 값을 알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뭐 이 식을 이용하든 이 식을 이용하든 알파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은 A의 값이 나오겠지. 뭐 이 식에다가 알파 자리에 2를 대입해 보자고. 2 대입하니까 2는 A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되고, 따라서 A는 제곱하면 2가 되는 1보다 큰 양수지. 결국 A는 루트 2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 따라서 5번이다 라고 답을 하겠다. 10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 fx의 그래프 위에 두 개의 점 1f1 그리고 2f2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하나의 직선이 된대. 그리고 더구나 그 접선의 방정식이 길기가 2인 직선이래. 그래서 y는 2x 더하기 4라는 직선이 된다라고 하고 있네. 그럼 결국 이 직선은 1f1과 2f2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리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이기 때문에 그 4차함수는 이 직선하고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1과 x좌표가 1이고 x좌표가 2인 그 두 개의 점에서 접하는 4차함수야. 그래서 그래프가 결국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정도가 먼저 파악이 되어지면서, 따라서 fx에 대한 식이 나오지. 따라서 fx와 2x 빼기 4가 언제 같아지는가 라고 할 때 1과 2에서 만나면서 같아지는데 접하면서 만난다고. 그걸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잡을 거잖아. 따라서 fx 빼기 2x 더하기 4는 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1과 1을 중근으로 갖고 1을 중근으로 갖고 2를 중근으로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함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인데 1을 중근으로 갖고 2를 중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그 4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4차식은 결국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의 곱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몰고 갈 거고, 따라서 이쯤에서 fx가 이제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므로 fx는 x 빼기 1의 제곱과 x 빼기 2의 제곱을 에다가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2x 더하기 4를 이항시켜서 2x 더하기 4를 더한 그 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이구나 라고 fx를 우리는 이렇게 구했다. 거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 f3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f3은 여기다 3을 대입해서 4네 2의 제곱 4 곱하기 1의 제곱인 1 더하기 3을 대입하니까 6 더하기 4와 같은 값이 되네.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14. 따라서 f3은 이때 14이다 라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거지. 11번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sin 파이 x와 양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1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러니까 y는 1과 fx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리고 y는 f의 x 빼기 a, 그러니까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 동안 그 곡선과 y는 1이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길이가 현재 a 이렇게 되고, 그때 두 곡선 fx하고 fx 빼기 a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서 c에서 만나는데, 이때 문제 굉장히 기네. y는 f의 x 빼기 a 이 곡선과 x축이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큰 점을 d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어. ACB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 그리고 이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를 SE 라고 할 때,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S1분의 SE 그 넓이의 b가 AB분의 OD와 같다라고 하는데, 근데 넓이를 실제로 보면 S1은 이 위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를 AB라고 놓으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이 높이를 뭐 H라고 하자고, H라고 쓸 수가 있고, 그때 SE는 2분의 1에다가 OD, 밑변의 길이 OD 에다가 높이가 전체 1에서 H를 뺀 1 빼기 H 이렇게 되겠네. 가 될 텐데, 그 S1분의 SE가 그러니까 2분의 1 AB 곱하기 H분의 2분의 1 OD 에다가 1 빼기 H를 곱한 이 값이 AB분의 OD와 같다. 이 분위는 어차피 지워지고, 따라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에서 양변에 AB를 곱해서 없애고 OD로 나눠서 없앴더니
따라서 1 빼기 h가 h와 같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네. 이 h가 1이고 h는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점 C의 저 y좌표가 h가 2분의 1이면 전체 1에 딱 한가운데니까 점 C의 y좌표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네. 그러니까 점 C의 y좌표가 2분의 1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 C의 y좌표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점 C의 y좌표 여기가 지금 2분의 1, 그럼 x좌표가 무엇인지를 따져내서 따라서 그 곡선에다가 그 값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잖아 라고 해서 그 뭔가 식을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점 C는, 이 y좌표가 2분의 1인 점 C는 일단은 이 곡선 평행이동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 점을 a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f의 x 빼기 a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일단은 a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른 눈치를 챌 거야. 그런데 그 두 점은 이 직선, 이게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x는 이게 지금 주기가 사인 파이 x고 주기가 2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러면은 점 a x좌표는 2분의 1이겠네. 여기 x는 2분의 1이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인 곳에 있기 때문에 두 점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한쪽 선분의 길이가 2분의 1 a가 될 테니까 결국은 점 C의 좌표는 2분의 1에다가 여기 2분의 1에다가 그 길이, 그러니까 2분의 a를 더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 그래서 점 C의 좌표가 그래서 나와. 점 C의 x좌표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야. 그리고 y좌표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점 C의 좌표가 나오고, 이 점 C가 그런데 사인 파이 x라는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할 때 이제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x자리에다가 사인 파이 곱하기 하고 x자리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 이 값을 대입하면 그 함수값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이 등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에서 이제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a 파이 이 값이 2분의 1인 것이고, 그냥 갈까? 코사인으로 갈까? 코사인 따라서 2분의 a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a 파이 이 값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잖아. 60도 또는 뭐 저기 꽤 큰 각 300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보자고. 3분의 파이 이거나 또는 3분의 5파이 뭐 이와 같은 값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a의 값은 파이 나누고 2로 1을 곱해가지고 3분의 2 또는 저쪽에서 3분의 10 뭐 이런 값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0 이런 값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a는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번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네. 1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이와 같이 정의했더니 가와 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f5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fx를 결정하라는 얘기인데, 가를 보니까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gx의 절대값이 무한대가 된대. 근데 마이너스 1로 보내게 되면 gx를 이루는 그 두 개의 수 분모 분자 중에서 분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수렴하거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분모는 0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거지. 그러니까 가에서 우리는 따라서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분모, 그러니까 f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런데 fx는 3차 함수고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0이면 함수값도 0인 거잖아. 따라서 f-1이 0이다. 이제 이 상황이 먼저 하나 잡히고, 그리고 x를 3으로 보낼 때 gx의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했는데, 일단 가하고 나의 차이가 느껴지지. 가는 절대값이 있고 나에는 절대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실제로 g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또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항상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잡히는데, 나에 있는 이 식은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g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잡혀야 돼. 이게 근데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gx가 3 왼쪽으로 보내든 3 오른쪽으로 보내든 x를 그렇게 접근시킬 때 gx가 항상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식은 x를 3 마이너스로 보낼 때의 gx의 극한값도 무한대이고, x를 3 플러스로 보낼 때 gx의 극한값도 무한대이다. 이 두 개의 식을 압축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이제 그 gx가 이것이니까 저것에 비춰서 다시 본다면, x를 어쨌든 3으로 보낼 때 분자가 27 더하기 3 더하기 1인 31로 수렴하고 이제 양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가려면 fx가 어쨌든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양의 부호를 가지면서 0으로 수렴해야 되지. 그래서 x를 3 마이너스로 보낼 때 gx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fx가 양의 부호를 가지면서 0으로 가야 되니까 0 플러스로 가야 돼. 그리고 x를 3 플러스로 보낼 때에도 이 gx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어쨌든 31로 가까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양의 무한대로 가려면 분모 역시 분모가 다시 0으로 쓰려면 하는데 양의 부호를 가지면서 0으로 가야 되냐. 전체적으로 플러스 부호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0 플러스로 가야 돼. 이 fx가 따라서 어떤 함수이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어쨌든 3으로 보낼 때 극한값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니까 f3은 0인데 그러니까 fx는 따라서 3에서 x축과 만나는데 그런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부호가 양수가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왼쪽도 부호가 양수고 오른쪽도 부호가 양수면서 3이 되려면 별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3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젠 알아채야지 이쯤에서. 따라서 fx는 f3이 0인데 f3이 0일 뿐만 아니라 3에서 접해야 된다고. f'3도 0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fx가 거의 나와버리네. fx는 따라서 x축과 3에서 접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을 최소한 x 빼기 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f-1이 0이다 라는 조건도 이미 가로부터 파악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항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3차 함수이니까 더 이상의 인수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고 차이 계수는 그냥 1로 맞춰줘야지. 따라서 fx는 그냥 이거야. 그렇게 우리는 fx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f5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f5는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하면 되겠네. 5 빼기 3, 2의 제곱 4에다가 5 더하기 1인 6을 곱해서 24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 따라서 1번이다. 13번 자연수에 대하여 닫힌 구간 t부터 t 더하기 n까지 이 구간에서 함수 fx는 2x제곱 빼기 1의 절대값 이 함수의 최대값이 f의 t 더하기 n이 되도록 그러니까 t부터 t 더하기 n까지 구간에서 최대값을 따질 때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도록 그 얘기네. t 더하기 n에서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소값을 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t를 범위를 어떻게 잡았을 때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는가 그러기 위한 그 범위를 t의 범위를 잡아봐라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2x제곱 빼기 1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x제곱 빼기 1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테니까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2x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인 그와 같은 직선이 되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직선이 y는 1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직선 한없이 가까이 가는 곡선이 위쪽으로 대칭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근데 이 fx에 대해서 범위를 t부터 t 더하기 n까지 잡았을 때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값이 나와야 된다. 이 상황을 우리한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따져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와 같이 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은 이 최대값은 오른쪽 끝점 아니면 왼쪽 끝점에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중간한 점에서 중간 양 끝점이 아닌 그 어중간한 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야. 그럼 언제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가 되고 언제 왼쪽 끝점에서 최대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오른쪽 끝점 그러니까 f의 t 더하기 n과 왼쪽 끝점의 함수값 f의 t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어떤 값이 더 크고 작은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항상 어떤 두 값이 더 크다 작다를 구별할 때 그때 언제 더 이쪽이 더 크고 언제 이쪽이 더 클까가 이제 구분 짓는 그 순간은 그렇게 나뉘어지는 순간은 그 등식 그러니까 같아지는 순간이거든. 일단은 같아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 값이 더 컸어 그 후에 이 값이 더 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기 때문에 언제 오른쪽 값이 더 큰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ft와 ft 더하기 n 이 두 개의 값이 언제 같아지는가를 먼저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t랑 t 더하기 n의 차이가 n인데 그 n만큼의 차이를 두고 있는 그 x의 값에서 같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던 거야 지금. 그럼 같은 값이 이렇게 나와. 가령 t가 이렇게 있고 t 더하기 n이 그와 같이 있어서 같은 값이 나오는 상황은 지금 이런 그림의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값이 되기 위한 t의 값이 얼마일까를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좀 따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t에 대해서 만약에 t가 이 값보다 큰 값이어서 오른쪽으로 범위가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동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지. 이 점도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뭐 거기까지 이제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그래서 그 범위 t부터 t 더하기 n까지 이 값이 같아지는 t를 뭐 t1이라고 하고, 그럼 이 값은 t1 더하기 n이라고 놓으면 그 t가 t1보다 큰 값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야 지금. t가 t1보다 큰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t1 오른쪽에 있으면 t 더하기 n도 t1 더하기 n보다 큰 값일 테니까 t 더하기 n도 여기 있을 거고, 그때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면서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의 함수값보다 오른쪽 끝점의 함수값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가 된다고. 그게 계속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움직여지면 이 값은 계속 커지고 작아졌다 커지는데 항상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근데 만약에 t가 이 t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t가 이제 이쯤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지는 거야. 그럼 t 더하기 n은 t1 더하기 n보다 역시 작은 값이니까 이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점으로. 그래서 그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그래서 t에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니까 왼쪽 끝점에서 최대가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함수의 최대값이 f의 t 더하기 n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범위, 이 구간 중에서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가 되기 위한 t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값이 같은 t, 그러니까 ft1과 ft1 더하기 n이 같아지는 이 t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t가 t1보다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f의 t 더하기 n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최대값이 f의 t 더하기 n, 이 값이 최대값이다. 이기 위한 t의 값의 범위가 바로 t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f의 t 더하기 n이 되기 위한 실수 t의 최소값은 따라서 t1인 거야. 그 t1을 최소값을 g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gn은 바로 t1이지. 이 등식을 만족하는 t의 값.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해보자고. 근데 ft1이, 근데 왼쪽의 fx는 지금 대칭 이동된 곡선에서 f 값을 결정하는 거니까 부호를 한 차례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2의 x제곱 빼기 1의 부호를 바꿔서 이 식은 1 빼기 2의 x제곱이 될 테고, 그 x 자리에다가 t1을 대입한 거지. 따라서 왼쪽 값은 1 빼기 2의 t1제곱이야. 그 값하고 오른쪽은 대칭 이동하지 않은 그냥 2x제곱 빼기 1이야. 그 곡선에서의 함수값이지. t1 더하기 n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2의 x제곱 빼기 1의 x자리에다가 t1 더하기 n을 대입한 2의 t1 더하기 n제곱 빼기 1. 이게 이제 오른쪽 값이야. 그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순간에 t1의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 그게 바로 gn이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t1 구해보자 이거지. 따라서 이 등식을 풀어본다면 이거 넘겨주면, 따라서 2의 t1제곱 더하기 2의 t1 더하기 n제곱, 그 값이 2이다 라는 식이 되고, 2의 t1제곱으로 묶이겠네. 그러니까 2의 t1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의 n제곱이 나오고, 따라서 2의 t1제곱은 1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2다 라고까지 오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t1이 바로 gn이기 때문에 t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t의 최소값을 gn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 t1이 gn이거든. 여기 자리에다가 gn을 집어넣어주면, 따라서 2의 gn제곱은 바로 1 더하기 2의 n제곱분의 2인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그 값의 역수를 얘기하니까, 따라서 2의 gn제곱분의 1의 값은 이 값의 역수지. 2분의 1 더하기 2의 n제곱, 이 값이고, 그 식의 n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5를 대입해서 더하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는 3과 4와 5를 차례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실제로 더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야. 따라서 답은 하고 이제 계산하는 거지. 2분의 3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8 이렇게 되고, 또 4를 대입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네. 5를 대입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32까지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상황까지 왔어. 따라서 2분의 1이 3개, 3 더하기 8과 16을 더하고 31을 더해주면 8과 32 더하면 40이고, 에다가 16, 56 이 되어서 2분의 59이다 라고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14번 실수 A,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에 대하여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와 같다.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기억에 a가 0이면 x1은 0보다 작은가? 그럼 당장 값을 정해줬으니까 a가 0이면 하고 들어가 보지 뭐. 그럼 그때 vt는 a 자리에 0을 집어넣어주면 t제곱 곱하기 t 빼기 2가 되고, 따라서 vt의 그래프가 눈에 확 띄네. 0부터 2까지 0, 2에서 이제 x축하고 만나고, 뭐 3차항의 x가 양수인 3차함수가 이와 같이 그려질 테니까 이게 vt의 그래프고, 그때 이 x1은 그러니까 그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1초 후에 시각 1에서의 위치 x1은 x1 0부터 1까지 vt를 접근하면 시각이 0부터 1까지 흐르는 동안에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처음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는데 처음의 위치가 0이니까 그냥 위치 변화량이 그냥 1초 1 시각이 1이 되었을 때의 위치겠네. 따라서 x1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vt를 적분하면 되는데 그냥 1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적분 하나마나 그래프가 절대 이 t축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적분하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x1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a가 0이면 x1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기억의 문장은 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지. 니은의 x2가 a이면 a는 4인가 라고 묻네. x2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 같다. x2는 처음 위치가 0이니까 역시 0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한 게 x2가 되고, 0부터 2까지 vt를 적분하면 되는데 이제 t 빼기 2, t 빼기 a 이 식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그때 a가 적분하면 a가 된다. a는 얼마인가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a다. 그런데 왼쪽을 실제로 적분 계산을 해주면 0부터 2까지 이 식을 전개를 한 다음에 적분해야 되니까 전개하면 t세제곱 빼기 2 더하기 a의 t제곱 더하기 2at 이렇게 전개가 될 테고, 그래서 적분을 밀고 나가 보자고. 4분의 t 4제곱 빼기 3분의 2 더하기 a의 t 세제곱 더하기 at제곱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2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빼주면 되니까 2 대입해주면 4분의 16인 4가 나오고, 3분의 여기가 2 더하기 a 3분의 2 더하기 a 곱하기 그리고 여기에 2가 들어가니까 8 곱하기 8 더하기 4a 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뺄 건데 다 0이니까 어차피 그냥 이 값이네. 이 값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a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가 4인가 라고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 뭐 양변에 3을 곱해서, 따라서 12 빼기 16 빼기 8a 더하기 3 곱하고 있으니까 12a가 3a다. 이 방정식을 풀면 되고, 이게 4a 빼기 3a 바로 a는 인데네. a는 이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넘겨서 4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마침 니은에서 a는 4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니은 또한 참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이. 디귿의 a가 0보다 크고 xa가 마이너스 a제곱이면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 다시 이제 xa를 계산해야 돼. xa는 역시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0부터 a까지 vt를 적분한 값인데, 이미 적분한 것을 이용하자고.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이 식에다가 2 대신에 a를 쓰면 0부터 a까지가 나오니까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a를 대입한 값으로 계산이 되어지겠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4분의 a 4제곱 빼기 3분의 2 더하기 a의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이네. t자리에 a를 대입한 값이. 이 값이 xa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a 제곱이라면 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식에서 a를 우리가 구해보자고. 양변에 11 곱해서, 따라서 3a 4제곱 빼기 4 곱하기 2 더하기 a의 a 세제곱 더하기 12a 세제곱이 마이너스 12a 제곱과 같다 이거고, a는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a 제곱으로 나눠버려서 차수를 좀 낮추자고. 따라서 3a 제곱 빼기 8a 그리고 빼기 4a 제곱 더하기 12a는 마이너스 12이다 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네. 그러므로 마이너스 a제곱 오른쪽을 이항시켜서 a제곱 그리고 플러스 4a 역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a 그리고 숫자가 없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따라서 a 빼기 6과 a 더하기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는 6 또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양수라니까 따라서 a는 6이다 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지을 거야. 이 상황에서 이제 a가 6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지금 문제는 a를 구하라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a가 6이니까 0부터 6까지 vt의 절대값 dt 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고 있으니까 일단 a가 6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vt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고. 절대값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vt의 그래프는 하고 이제 그려보면 vt가 a가 6이니까 t 곱하기 t 빼기 2 곱하기 t 빼기 6, 그러니까 t축과 0하고 2하고 6에서 만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vt의 그래프고, 이것을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 계산을 이제 실제로 하라라는 얘기니까 적분 계산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a, a가 6이니까 6까지 vt의 절대값 dt는, 근데 이것을 부호가 지금 바뀌는 게 2부터 6까지는 음수고 0과 2 사이에서는 양수이기 때문에 0부터 6까지를 당연하게 우리는 0부터 2까지와, 근데 0과 2 사이에서는 vt가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가 그냥 지워져. 이것과 2부터 6까지로 2와 6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vt의 절대값을 지우고 마이너스 vt라고 써주면 되겠네. 적분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이 값이 왼쪽 값과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x2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0부터 2까지 vt dt가 바로 x2이기 때문에 이 값을 뭐 x2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쓰자고. 이 값이 x2야. x2로 이제 바꿔주고,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인데 2부터 6까지는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를 가져가게 되면 그게 이제 x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부터 6까지를 우리는 0부터 6까지 적분한 것에서 0부터 2까지 적분한 것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2부터 6까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썼고,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 vt dt인데 그 값을 0부터 6까지 vt dt에서 0부터 2까지 vt dt를 빼준 것과 같지 않은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싶고, 이걸 이제 조금 밀고 가면 x2, 그리고 이 값이 그러면 x6이겠네. x6. 그냥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니까 현재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x6이고, 그러니까 빼기 x6, 그리고 빼기니까 더하기 이게 x2. 그래서 꼴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 이 값은 따라서 2x2 마이너스 x6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6이 바로 a가 바로 6이었거든. 그리고 x6은 xa가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 등식을 만족하도록 a의 값을 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x6에 대해서는 이 식이 지금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 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x6은 마이너스 36이다 라는 이 등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용하자고 바로. 따라서 이 값이 마이너스 36이고,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값은 다시 2x2 마이너스 36 플러스 36까지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에서 2x2 플러스 36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또한 옳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다. 15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이 방정식의 실근 중 가장 작은 값을 ft, 가장 큰 값을 gt, 그리고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agt라고 하자. 그때 그 t에 대한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4파이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ft와 gt와 agt로 만들어진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실근의 합이 4파이가 되기 위한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ft와 gt와 agt를 알아야 하고, ft와 gt와 ht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sin t가 나타나고 있는데, sin t에 대해서 t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sin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더구나 t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sin t는 1이 아니야. t가 파이가 아니라고 했고 t가 2분의 3파이가 역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sin t는 0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거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sin t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거나 또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야. 더구나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sin t를 그대로 처음부터 그냥 모든 범위에서 가져가서 풀기는 좀 부담스럽고, 따라서 sin t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야. 우린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sin t가 첫 번째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sin t의 값이
0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0과 결국은 1 사이에 있는 경우인데, 그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정식은 사인 언제 0이 되는가를 따지면 사인 x의 값이 사인 t의 절대값과 같거나 사인 x가 사인 t의 절대값과 같거나 또는 사인 x의 절대값이 사인 t와 같으면 되는데 사인 x의 절대값이 사인 t와 같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인 t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사인 t의 절대값은 사인 t가 양수니까 그냥 사인 t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 경우에는 사인 x가 사인 t와 같다라는 그 식으로 일단 바뀌고 첫 번째 식이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사인 t가 어쨌든 양수니까 사인 x의 절대값이 그 양수가 되는 x의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사인 x가 사인 t이거나 또는 사인 x가 마이너스 사인 t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그래서 결국 사인 x가 사인 t와 같거나 하고 또는이 나오니까 이거 뭐 한 번만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 x가 사인 t와 같거나 또는 사인 x가 마이너스 사인 t와 같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주어진 식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어떤 x에 대해서 사인 x의 값이 사인 t와 같아지는지 또는 어떤 x에 대해서 사인 x가 마이너스 사인 t와 같아지는지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무엇인지 그걸 풀어서 가장 큰 값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해야 돼. 그리고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야 돼.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건 삼각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인에 대한 삼각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 거지. 그래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사인 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인 x가 언제 사인 t가 되는가? 그러니까 사인 t가 지금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그어지지. 여기가 사인 t야. 그래서 사인 x가 언제 사인 t가 되는가? 또는 사인 x가 언제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는가? 마이너스 사인 t는 아래쪽에 뭐 이와 같이 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럼 결국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풀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결국 교점의 x좌표인 이 네 개의 점의 x좌표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이 중에 이 sin t라고 하는 값은 결국은 이 sin x에서 t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이 y좌표가 sin t라는 말로부터 이 둘 중에 하나가 sin t라고. 그럼 우린 여기서 다시 경우를 나눠야 돼. 이 첫 번째 값이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sin t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첫 번째 경우가 나와.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범위에 있으면 1사분면에 있는 가격이면 그럼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가장 작은 값 ft와 가장 큰 값 gt의 차이거든. 그 gt 빼기 ft는 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gt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인 ft를 뺀 값은 지금 이 값이 t이면 그러면 이 값은 2파이 빼기 t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값은 2파이 빼기 2t가 되겠네. 2파이 빼기 2t가 되고 그리고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은 지금 실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네 개를 모두 더하게 되면 이 제일 큰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더하면 2파이가 되고 중점이 2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더해도 역시 2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HT는 이 네 근의 합이 4파이이기 때문에 4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때 GT, FT, HT를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을 지금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지금 바로 이제 풀어버리자고. 따라서 우리는 gt 빼기 ft가 2파이 빼기 2t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파이 빼기 2t는 이라고 이제 왼편이 식이 쓰여지고 오른편에 k 곱하기 ht라고 되어 있는데 ht가 4파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k를 곱한 4k파이다 라고 식이 만들어져서 이 1차 t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이 t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럼 이 방정식을 이 범위에 있는 t에 대해서 푼게 되는 거지. 그래서 t는 이라고 한번 구해보면 이 t는 따라서 2파이 빼기 4k파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t의 값은 파이 빼기 2k파이 이렇게 구해지네. 그런데 이 값이 k가 있어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k의 값에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수가 되면 그 실근이 되고 이 범위에 있는 수가 아니면은 그럼 근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파이 빼기 2k파이가 그렇다면 진짜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인가? 그러기 위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을 k에 대한 범위로 이제 풀어주면 뭐 파이가 다 있으니까 파이 나눠버리고 이 부등식은 0보다 크다 1 빼기 2k가 그리고 작다 2분의 1보다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2k가 1보다 작거나 또는 2k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결국 k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 그러니까 k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파이 빼기 2k 파이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이때.
만약에 k가 이 범위를 벗어난 수라고 한다면 이 값은 해가 아니야. 딱 이 정도로 일단 첫 번째 t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의 이 방정식을 푼 걸로 하고 잠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 만약에 그런데 두 번째 t가 이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sin t를 만들어주는 t가 1, 4분면의 각이 아니고 2, 4분면의 각이어서 t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방정식이 또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t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파이보다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역시 삼각 방정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때는 sin x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고 역시 sin t가 있고 마이너스 sin t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2, 3분의 각 여기가 t라고 한다면 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은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파이 빼기 t라고 결정이 되겠네.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이 따라서 파이 빼기 t가 되고, 그리고 제일 큰 값, 이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더하면 2파이가 되는 거잖아. 중점이 파이니까. 그래서 이 값이 파이 빼기 t이기 때문에 더해서 2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일 큰 값은 파이 더하기 t일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gt 빼기 ft, 그러니까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파이 더하기 t에서 파이 빼기 t를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2t가 되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gt 빼기 ft가 2t가 되고, 그리고 ht는 이 4개의 값을 모두 더하면 역시 2개를 더할 때마다 2파이가 2번 나와가지고 결국은 4파이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gt 빼기 ft는 k ht다라는 저 방정식은 이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있는 t에 대해서는 et는 이렇게 되지. gt 빼기 ft가 et니까 et는 k 곱하기 ht, 그러니까 4파이 곱하기 k인 4k 파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져서 t가 구해져. t는 따라서 2k 파이야. 이와 같이 t의 값이 구해지는데, 그런데 역시 이 값이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한 k의 범위를 우리가 다시 또 따져야 돼. 그런데 이 k 파이는 파이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 분식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파이로 나눠주면은 이 식은 결국은 2분의 1보다 크다 이 k가, 그리고 작다 1보다 뭐 이 분식으로 바뀌고,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따라서 k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결국은 k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조금 전에 구한 2k 파이라고 하는 이 값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값이 되고, 따라서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난 값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정식,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거지. 여기까지. 따라서 k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값일 때에는 첫 번째도 마찬가지였어. 같은 범위거든. 그 범위 안에 있는 k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값이 해가 된다. 또 이 범위 안에 k가 있지 않으면 이 두 개의 값은 해가 아니다. 딱 이 정도까지 첫 번째 우리가 따져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sin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지금 양수일 때의 경우로 지금 따진 거거든. 양수인 경우. 그렇다면 그 sin t가 음수인 경우도 있잖아. 그 음수인 경우도 마저 한번 따져보면, 두 번째, sin t가 그렇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sin t가 그런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sin t가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방정식이 sin x는 결국은 sin x는 sin t의 절대값과 같아야 되는데, 그 sin x의 sin t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sin t가 되지. 그래서 이 방정식으로 바뀌고, 또는 그다음 두 번째 방정식이 sin x의 절대값이 sin t와 같다라는 방정식인데, sin x의 절대값이 어떤 x에 대해서 그 sin 값의 절대값이 sin t가 되는가, 이등식을 만족하는 x를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sin t가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해가 나오지가 않지. 그래서 결국 sin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정식은 sin x가 마이너스 sin t와 같다라는 방정식 하나로 압축이 돼. 그러니까 이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역시 삼각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따져보자고. 결국은 sin x의 그래프를 0과 2파이 사이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것인데, 근데 그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sin t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sin t가 지금 있는 거야. 그리고 그 sin t에 대해서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sin t가 위에 이렇게 그어지고,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sin t가 되는, sin 값이 마이너스 sin t가 되는 x의 값, 그러니까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이 이 방정식, 이 x를 구하는 저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런데 역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t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sin t가 이 값인데 그 값은 어떤 t에서의 함수값, 그 sin 값이니까 그 t는 따라서 이 점의 x의 값일 수 있고 또는 이 점의 x의 값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t가 만약에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먼저 만난 점의 x좌표가 t가 되겠지. sin y, 그 y 값이 sin t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의 첫 번째 경우를 또 다루게 돼. 두 번째의 첫 번째 경우에 t가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t가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가장 이 네 개, 두 개의 근이 생기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근을 우리가 다 구해보자고. 여기가 t이면 그럼 이 값을 사이에 놓고 이쪽 값이 먼저 구해지잖아.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2파이니까 이 값이 t이기 때문에 이 값은 2파이 빼기 t가 되겠지. 여기는 2파이 빼기 t이고, 그리고 이 값이 2파이 빼기 t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또 2분의 파이의 두 배인 파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2파이 빼기 t와 어떤 값을 더해야 파이가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 이 값도 역시 이제 결정이 되겠네. 이 값은 t 빼기 파이이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그래야만 더하면 파이가 나오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t 빼기 파이하고 2파이 빼기 t가 돼. t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얘기야. 그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큰 근 GT와 가장 작은 근 FT에 대해서 GT 빼기 FT가 이 경우에는 그냥 이 값에서 이 값을 뺀게 되고, 따라서 GT 빼기 FT는 이 경우에 2파이 빼기 t에서 t 빼기 파이를 빼는 거니까 3파이 빼기 2t가 된다고. 3파이 빼기 2t가 되고, 그리고 모든 실근의 합인 HT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거니까 파이가 되겠지. 파이가 되어서 따라서 우리가 정작 풀고자 하는 이 방정식은 왼쪽이 3파이 빼기 2t가 되고 3파이 빼기 2t 그 값이 k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k 파이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방정식을 앞서 풀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풀 거야. 결국 우리는 t를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에서 그러므로 라고 t를 구할 거지. 이 t가 3파이 빼기 k 파이이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눠서 t는 그러므로 2분의 3 빼기 k배의 파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풀리고, 그런데 그 값이 역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기 위한 k의 범위를 우린 다시 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값이 해가 진짜 해가 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값, 그러니까 2분의 3 빼기 k의 파이, 이 값이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야 이거.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지기 위한 k의 범위를 잡을 거지. 그러니까 파이로 나눠서 그러니까 따라서 1보다 커야 된다. 2분의 3 빼기 k가. 그리고 그 값이 작아야 된다. 2분의 3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 k의 범위를 마저 구해주면 k는 따라서 양변에 2 곱하니까 3 빼기 k가 크다 2보다 그리고 작다 3보다와 같이 되어서 여기에서 k는 1보다 작다. 따라서 k는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에서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이 값이 해가 되는 거야.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근데 k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값은 범위 안에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아닌 거야. 그렇게 일단은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세 번째 경우를 우리가 풀어낸 거야. 그리고 t가 마지막으로 이 값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도 이제 마저 따져내야지.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t가 이 값이어서 sin t가 이 값이 되는 경우, 여기가 t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t가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 있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경우에 그 값이 t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값이 아니고 역시 이 두 개의 값이 궁금하거든. 근데 이 값이 t면 이 값과 이 값을 더했을 때 2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에 해당하는 이 값은 2파이 빼기 t이겠네.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2파이 빼기 t이고 그 값이 이제 ft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큰 값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또 파이잖아, 파이. 그러니까 더해서 파이가 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해서 파이가 되려면 t 빼기 파이를 더해야 되지. 그래서 그 큰 근인 gt는 t 빼기 파이가 돼. 그래서 결국은 gt 빼기 ft가 이 경우에는 gt 빼기 ft는 t 빼기 파이에서 2파이 빼기 t를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2t 빼기 3파이가 되고, 그리고 이 두 근의 합이 ht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근을 더하면 t가 지워지고 파이가 돼. 그래서 오른쪽에 파이 k, 그러니까 k 파이와 같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 돼. 여기서 따라서 t의 값은 하고 t를 구해줄 수가 있지. 3파이 넘기고 2로 나눠주면 t는 따라서 2분의 3 더하기 k 배의 파이야 이와 같이 t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데 역시 이 값이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이 우리가 잡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저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되기 위한 k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를 따지기 위해서 다시 부등식을 또 한번 풀어야지. 그러므로 2분의 3 더하기 k배의 파이가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k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지 나는 풀어야겠다 하고 이제 우린 풀어. 파이 양변에 파이가 다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2를 곱해서 정리하자고. 따라서 3보다 커야 된다. 2 곱했어. 그러니까 2 지워지고 3 더하기 k가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작아야 된다. 2 곱했으니까 4보다 이렇게 되고, 양변에서 3을 빼니까 따라서 k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 그래서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이 값, t의 값, 여기 이 값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수가 되어서 따라서 해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k가 이 범위 바깥에 있으면 이 값은 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0과 2파이 사이에 있으면서 이 값들이 아닌 그 모든 t, 그러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다, 그리고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 있다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구간에서 t의 값을 다 잡았어. t의 값은 이거다, 그리고 여기 이 값이다, 그리고 이 값이다, 그리고 이 값이다. 이렇게 4개의 값을 구했다고. 근데 저 4개의 값이 지금 확정적으로 해가 되는 건 아니고 그 k의 값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그 k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값이 해가 되는지를 마저 정리하자고. 지금 보니까 k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k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먼저 구한 그 두 개의 값이 해가 돼. 그래서 k가 여기 4분의 1이 있고 2분의 1이 있다면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는 처음 두 개, 파이 빼기 2k 파이도 그렇고 그리고 2k 파이도 그렇고 이 두 개가 해가 돼. 그리고 세 번째 구한 값은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야. 그러니까 세 번째 구한 게 이 값인데 그 값은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해가 돼. 그런데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모든 수는 다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k에 대해서 세 번째 값도 해가 되고 그리고 역시 네 번째 값도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해가 되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k에 대해서는 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값 역시 네 번째 구한 값 역시 해가 되지. 그래서 k가 만약에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주어진 이 t에 대한 방정식은 4개의 근을 갖는 거야. 첫 번째 파이 빼기 2k 파이, 파이 빼기 2k 파이라고 하는 해를 갖고 두 번째 2k 파이라고 하는 해도 갖고 세 번째 2분의 3 빼기 k 베이 파이라고 하는 해도 가져. 2분의 3 빼기 k 베의 파이. 그리고 네 번째 2분의 3 더하기 k 베이 파이, 2분의 3 더하기 k 베의 파이. 이렇게 4개의 해를 갖는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한 그 실근의 합이 언제 4파이가 되는가를 알고 싶기 때문에 혹시 이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고서 이제 4개의 값을 더해 볼 거야. 더하는 순간 이 k파이가 지워지고 그리고 여기 빼기 2분의 3k가 있고 더하기 2분의 3k가 있으니까 이 k 쪽이 지워져.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수를 더하면 파이가 되고 이 두 개의 수를 더하면 2분의 3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더해져서 역시 3파이가 돼. 그러니까 결국 이 4개의 수를 모두 더하면 파이와 3파이가 더해져서 이때 4파이가 되네. 그러니까 모든 실근의 합이 4파이가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우린 일단 하나 구한 거야.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이다 라고 하나 구한 거야. 그럼 그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실근의 합이 4파이가 안 되는가? 야, 모르지. 그건 우리가 역시 마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이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지 않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거나 또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수인 경우에는 먼저 구한 그 두 개의 수는 k가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해가 안 돼. 그리고 나중에 구한 그 두 개는 k가 그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해가 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중에 구한 두 개의 수, 그러니까 2분의 3 빼기 k 배의 파이와 이때는 해가 2분의 3 빼기 k 배의 파이와 2분의 3 더하기 k 배의 파이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는다고. 근데 이 두 근의 합이 더해버리면은 k가 지워지고 3파이가 된단 말이지. 우리는 4파이가 되는 경우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3파이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k들은 우리가 찾는 k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버리는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지지 않은 범위가 그렇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은 k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건 이제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이때는 아예 해가 없어. 해가 없는데 무슨 모든 실근의 합이 4분의 파이야?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이 4분의 파이가 되기 위한 k의 값이 절대 될 수 없다. 애초에 저 방정식은 이 경우에 해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버릴 거지.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다 따진 게 되는 거거든. 실수 k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해가 없어.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수가 아니야. 실수 k가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수라고 한다면 했더니 역시 합이 3파이야. 따라서 이 범위에 있는 수도 아니야. 그런데 k가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해당이 돼. 4파이가 돼. 따라서 모든 경우를 다 따졌더니 결국은 k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만 그때에만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4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한 거야.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따라서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수야. 그러니까 알파는 따라서 4분의 1 그리고 베타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의 곱은 4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따라서 8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지. 그렇게 2번이다 라고 이 문제가 풀리겠네. 16번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8의 3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당장 로그 2의 9는 2 로그 2의 3 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그 8의 3을 로그 8의 3을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로그 2의 3이라고. 그래서 로그 2의 3을 약분할 거고 따라서 이 값은 2 곱하기 3이겠네. 그러므로 6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답을 하겠다. 17번 함수 fx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더구나 f0이 4다. f1의 값을 구하라. 그럼 당장 우리는 이걸 적분을 해줘야지. fx는 미분했을 때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되는 함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될 텐데 특별히 f0이 4다. 그러면 c가 4네. 따라서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인 거야. 그때 f1의 값을 구하라. 뭐 1 대입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4 그래서 8인가? 그래서 8이다 라고 그렇게 17번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 18번 두 개의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식이 성립할 때 시그마 AK, BK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두 번째 식을 전개하면 시그마 AK, BK가 나타난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두 번째 식을 전개할 거잖아. 두 번째 식을 K는 1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안쪽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주면 AK, BK 더하기 2AK 더하기 2BK 그러니까 2 곱하기 AK, BK 이렇게 되고 더하기 4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 그 값이 150이다. 이걸 우리는 따로따로 쓸 거지?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BK와 더하기 2 곱하기 시그마 AK, BK 그런데 그 값이 24래. 그러니까 2 곱하기 24 더하기 시그마 4 그러니까 4가 1번 더해지니까 40이 150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BK 이 합을 구하는데 성공했다. 그 합은 150에서 48을 빼고 그리고 40을 또 빼면 되겠네. 그러면 150에서 88을 빼는 거니까 이게 얼마야? 150에서 88을 빼주면 뺄 셈이 안 되네 이제는. 150에서 90을 빼면은 60 에다가 1을 더하니까 62 힘들다. 62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1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1 더하기 x는 f의 1 빼기 x와 같다. 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럼 대칭축이 x는 1이다 라는 직선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 2차 함수 fx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x는 따라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얼마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k라고 이제 써볼까. 이와 같이 fx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x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a와 b 그리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면서 가조건을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다. 이 방정식의 근이 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걸 떠올리게 만들잖아. 이건 지금 AFA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고 Y는 하는 이건 역시 BFB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들면 두 접선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나오잖아. 그게 1이래. 근데 1이 바로 그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살짝 그림이 적당히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이 2차 함수는 지금 대칭축 1인 그와 같은 함수인데 그런데 두 점, 가령 뭐 A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점으로 잡고 에서 그은 접선하고 B에서 그은 접선이 1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1 여기서 만나도록 오른쪽으로 접선이 이렇게 그어져서 만들어지는 접점이 B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고 그 A에서 그은 접선이 X는 1이라는 직선하고 만나고 그 점에서 이 곡선의 그은 접선을 오른쪽으로 걷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B인 거지. 그럼 당장 이 대칭축에 있는 점에서 사실상 두 개의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니까 그때 만나는 그 두 점은 정확히 대칭인 곳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와 B는 1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 이차함수 자체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런 얘기가 일단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조건으로부터 따라서 A와 B의 합이 중점이 1이니까 A와 B의 합이 2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더구나 A하고 B가 따라서 그 Y 값도 같겠어. 그러니까 FA랑 FB는 같은 값이야. 대칭이니까. 그래서 나조건에서 FB 빼기 FA의 제곱이 눈에 띄는데 FB랑 FA가 같은 값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값은 0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은 B 빼기 A의 제곱에 그 루트를 씌운 거라서 결국은 나조건에서 얘기하는 식은 B 빼기 A의 절대값이지? 제곱의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그 값이 6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근데 B가 A보다 크니까 결국 B 빼기 A가 6이다 라는 말을 나에서부터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네.
그러니까 A와 B가 더하면 2고 B에서 A를 빼면 6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A와 B가 구해지겠어. 뭐 이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면 A가 지워지고 2B는 이렇게 되네. 2B는 8. 따라서 B는 4이다 라고 B의 값이 구해지고 B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2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다 라고 A의 값도 그렇게 이제 구해지는 상황이야. 다 구했네? 그럼 F 프라임 A 더하기 2B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A가 마이너스 2이고 B가 4니까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8 결국 6이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6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 돼. 그런데 fx를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가 2배의 x 빼기 1이니까 저 식에다가 x자리에 6을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 값은 2 곱하기 5가 되어서 10이다 라고 결과가 나지네. 그래서 답은 10이다. 그 다음에 20번인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고 우리에게 이런 식을 주고 있어. 이 문제 또한 자칫이 아니고 애초에 계산량이 많은 문제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산량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fx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fx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고서 실제로 적분 계산을 이것도 해보고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만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시간을 좀 쏟아가지고 어떻게든 정답을 내서 이 문제는 가져오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시간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흡수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최대한 이 적분은 그렇잖아. 계산 문제거든 사실은. 최대한 계산량을 좀 줄여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마침 0부터 6까지라고 하는 범위가 좋아 보여. 여기도 x 빼기 6도 6이라고 하는 숫자도 좀 강조가 돼 있고. 그래서 0부터 6까지의 범위를 나는 이 함수 자체를, 이것도 하나의 그 3차 함수니까 fx가 2차고 1차가 곱해져서 이 함수 자체를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3만큼 이동시켜 버릴 거야. 그럼 범위가 0부터 6까지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 함수 그쪽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 그래서 한번 이동시켜 보자고. 그래서 가식을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왼쪽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켜서 그러면 구간도 이동이 되니까 0부터 6까지라고 하는 저 구간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구간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x자리에 그럼 x 더하기 3을 대입해야지. 왼쪽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럼 이 식이 x 더하기 3 빼기 6 해서 x 빼기 3 이렇게 되고, 에다가 f의 x 더하기 3이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겠지. 그 적분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준 걸로 그렇게 이제 살짝 느껴보자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fx 더하기 3을 구할 거야. fx가 x제곱 하는 그런 이차함수니까 fx 더하기 3도 역시 x제곱 하는 그런 이차함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으려고 그래. 이렇게 놓으면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빼기 3에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곱한 값을 적분한 값이 되는데, 그런데 구간을 우리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홀수차는 적분 계산할 필요 없잖아. 0이니까. 짝수차만 계산해서 2배의 0부터 3까지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짝수차가 ax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3x제곱이 나오네. 그리고 마이너스 3b가 나와. 그리고 없어. 그래서 이 값과 같고, 이 값이 그런데 0이래. 근데 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2배의 한 다음에 적분해서 3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뺀 값을 써주면 그냥 바로 쓰자고. 2 곱하기 3분의 a x 세제곱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3분의 27a에서 9a가 나오고, 그리고 빼기 x 세제곱에 3을 대입하니까 27이 나오고, 빼기 3b x에다 3을 대입해서 9b 이렇게 되겠지. 0 대입하면 다 0이 되고.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값이 그런데 0이래. 0이래. 따라서 a와 b에 대한 식이 나오네. 이거 9로 나눠가지고 a 빼기 b는 3이다 라는 식이 일단 하나 나와. a 빼기 b는 3이다. 우린 지금 a와 b를 구해야 돼. 그래서 f10이 얼마인지 대답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a와 b에 대한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식이 하나 나왔어. a 빼기 b는 3이다. 여기 이제 살짝 재미를 봤으니까 나식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보자고. 나식도 역시 왼쪽으로 3만큼 전체적으로 이동시켜주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바뀌고, x자리에 x 더하기 3을 대입할 거야. 그럼 2 곱하기 x 더하기 3 하면 2x 더하기 6이지. 에다가 3을 더한 2x 더하기 9
에다가 f의 x 더하기 3을 곱해서 적분한 게 90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준 거지. 이것도 밀고 가보자고. 이 시극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2x 더하기 9에다가 fx 더하기 3을 이렇게 놓았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dx 이와 같은 적분 계산으로 바뀌고, 역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홀수차를 따질 필요는 없어. 짝수차에 대해서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 계산을 하면 되니까 짝수차가 2ax제곱이 나오고 2ax제곱 그리고 9x제곱 나와. 9x제곱 그리고 9b가 나와. 9b dx. 이거는 뭐 계산을 생략할 수가 없네. 계속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고. 2배 인테그랄 뭐 이거 하는 거니까, 따라서 2 곱하기 3분의 2ax 세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더하기 9bx의 x 자리에 3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뺀 다음에 2를 곱할 거야. 그 값은 따라서 2 곱하기 3을 대입하니까 18a 이렇게 되고, 3 대입하니까 81 더하기 81. 숫자가 커지니까 무섭네. 에다가 3 대입해주면 27b. 그래서 0을 대입한 값을 뺄 건데 0 대입하면 0이야. 그래서 이 값이 되는데 그 값이 90이래. 다행히 9로 나눠지게 또 짜여져 있네. 9로 나눠버리면 2로 먼저 나눠주고 45. 그 다음 9 이 식에서 9로 나눠주면 결국 2a 더하기 9 더하기 3b 그 값이 9로 나눠주니까 5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a와 b에 대한 식이 또 하나 나오네. 따라서 2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2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이 이렇게 하나 또 얻어져. 먼저 우리는 a 빼기 b가 3이다 라는 것도 얻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할까? 그러면 2a 빼기 2b는 6이다 라는 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연립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지. 빼버리면 되겠네. 아래 소위를 빼버리면 5b는 하고 나오네. 따라서 5b는 아래 소위를 빼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2. b에 갖고 있고, 그 b가 마이너스 2이면 a는 b 더하기 3이니까 a는 1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a도 구했다. 결국은 f의 x 더하기 3을 구한 거야. fx 더하기 3은 따라서 x제곱 a가 1이니까 더하기 x b가 마이너스 2 이 식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f10의 값은 x자리에다 7을 대입하면 10이 나오니까 7을 대입해서 계산하자고. 49 더하기 7 빼기 2. 그래서 56 빼기 2인 54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겠다. 21번. 첫째 항이 3분의 4이고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 an과 6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두 집합 am과 bm을 am은 a2, a4, a6 그러니까 항의수가 2의 배수인 em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그와 같은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bm이 a3, a6, a9 그러니까 항의수가 3의 배수이면서 3m보다 작거나 같은 그와 같은 항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 두 집합 am, bm에 대해서 am 교집합 bm의 모든 원소 중, 그러면 am 교집합 bm의 원소라고 하면 항의수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항의수가 6의 배수이면서 그 값이 2m보다 작거나 하고 3m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m과 bm이 동시에 있으려면. 그럼 그것보다 2m과 3m 중에서 보다 작은 2m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지. 그러니까 am과 bm의 교집합의 원소는 항의수가 2m보다 작거나 같은 6의 배수인 수들, 뭐 그런 거야. 그와 같은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런 원소 중 가장 큰 원소, 그럼 지금 공차가 양수니까 항의수가 커질수록 값은 커지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수 중에서, 항의수 중에서 가장 큰 항의수에 대응하는 항, 그 값을 bm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bm을 한번 써본다면 bm은 따라서 두 집합, 교집합, 그 am과 bm의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6의 배수지. 6의 배수. 그러니까 항의수가 2m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면서 이제 bm이 최대의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가장 큰 수가 돼야 돼. 최대의
6의 배수가 되는 인 항이 바로 BM이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B6이라고 한다면 B6은 항의 수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6의 배수. 그 값이 10이잖아. 그러니까 항의 수가 12인 항. 그러니까 A12.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B7. 그럼 항의 수가 14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6의 배수. 그러니까 14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6의 배수 역시 12이기 때문에 항의 수가 12인 항. 그래서 A12 역시. 그리고 B8의 경우에도 항의 수가 16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6의 배수. 결국은 16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6의 배수가 12이니까 역시 A12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게 B8이야. 그리고 B9는 항의 수가 18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6의 배수. 그런데 18이 6의 배수니까 결국은 가장 큰 수가 18이겠네. 그래서 A18 이렇게 되고, B10의 경우에도 항의 수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6의 배수. 그 값이 18이잖아. 그래서 A18 이렇게 되고, B11 역시 2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6의 배수가 18이니까 그러니까 A1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12는 24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6의 배수가 24거든. 그러니까 A24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어. B13은 또 역시 A24이겠지. B14도 역시 A24이겠지. 그렇게 해서 B20까지 지금 더하라고 하고 있는데 6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저 써볼까? B15는 A, 그 다음에 15니까 3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A30 이렇게. 그리고 B16도 A30, B17도 A30. 이제 3개 남았네. B18은 36이 마침 6에 뺐으니까 A36, B19도 A36, B20도 A3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B6부터 B20까지 합인데, B6부터 B20까지의 합은 결국은 A12 그리고 A18 그리고 A24 A30 A36 이 각각의 항을 3번씩 더하면 그 합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 시그마 m은 6부터 20까지 bm 이 값은 3개씩 더하는 거지. A12 A28 A24 A30 그리고 A36 이 5개의 항을 3번씩 더해가지고 그 합이 얼마이다 라고 대답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A12, A28, A24, A30, A36 이 5개의 항은 지금 이 수열 A이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 공차가 6개씩 더해져서 역시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다 6D씩이니까 6D.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5개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차 중항을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5개의 항의 합은 A24의 5배와 같다고. 결국은 3 곱하기 5 곱하기 24 A24인 15A24 이 값이 얼마인지 얘기하면 되겠다. 15 곱하기 A24는 첫째 항이 3분의 4이고 공차가 3분의 1인 등차 수열의 24번째 항이니까 3분의 4 더하기 n-1 그러니까 23 곱하기 공차 d 3분의 1 이 값을 해주면 A24가 나오겠지. 따라서 15 곱하기 이 값이 3분의 4 더하기 23 3분의 27이고 9네. 그래서 15 곱하기 9인 135인가? 13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답은 135이다. 2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그 더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와 같이 정의했더니 이 함수가 2에서 미분 가능하다. f6을 구하라.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로부터 연속이어야 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의 함수값과 2에서 이 gx의 우극한 값이 2f2가 되는데 일단 연속을 먼저 좀 따지는 거야. 그런데 그 값이 2에서 이 좌극한 값하고 같아야지. x를 2 마이너스로 보낼 때 x 빼기 2분의 f'의 x 더하기 2 빼기 f'의 x 빼기 2 이 값과 이 f2가 같아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x를 2로 보낼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2차 함수고, 따라서 연속함수이니까 이 x를 2로 보낼 때 분자에 해당하는 f'의 x 더하기 2 빼기 f'의 x 빼기 2는 이 값으로 수렴하네. 수렴한다. 이거 수렴한다. x를 2로 보낼 때 f'4 빼기 f'0으로 수렴할 텐데 그 값이 0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수렴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일단은 f'x에 대해서 f'4와 f'0이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 도함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함수이고, 그리고 더구나 0과 4를 대입할 때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f'x를 식으로 잡아낼 수 있겠다 싶어. 그러니까 3 곱하기 x, x 빼기 4 더하기 a, 뭐 이 정도로 f'0과 f'4가 같으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로, 이 정도로 우리가 f'x를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놓여진 f'x에 대해서 이제는 그 2보다 작을 때 이 gx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지지 않을까. 따라서 gx,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의 gx인 x 빼기 2분의 f'의 x 더하기 2 빼기 f'의 x 빼기 2는 여기다가 x 더하기 2를 대입하고 x 빼기 2를 대입해서 빼준 값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x 빼기 2분의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2를 대입해주면은 f'의 x 더하기 2는 3의 x 더하기 2 그리고 x 빼기 2가 되고 더하기 a가 나오고, 거기에서 빼는 거지. 이 식에서 빼기 하고, 그 x 빼기 2를 대입한 3의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6 더하기 a를 빼는 거네. 그럼 일단 a는 지워지고 x 빼기 2, 그러니까 3 곱하기 x 빼기 2가 묶여지고, 나머지를 써주면 x 더하기 2가 남고 빼기 x 빼기 6 빼기 x 더하기 6 이렇게 되어서 x 빼기 2도 지워지네. 결국은 8 곱하기 3 24밖에 안 나와. 24야 그냥. 그러니까 gx는, 따라서 gx는 생각보다 간단한 함수다. gx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gx라는 함수인데, xfx라는 함수인데, 그런데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냥 24라는 상수 함수가 되네. 그런데 이 함수가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따졌더니 이렇게 된 거고, 그 값이 EFE랑 같아야지. 따라서 EFE가 24와 같아야 되고, 따라서 FE는 12야. 그리고 연속일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GX의 우후 미분계수와, 그러니까 이걸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한 값과 좌미분계수 0이지? 이게 같아야 되겠네.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FE 더하기 2 F'2가 될 테니까 그 값이 좌미분계수인 0과 같아야 돼. 그런데 FE가 12이기 때문에 결국은 12 더하기 2 F'2가 0이 되어야 하고, F'2는 따라서 마이너스 6이야. 이쯤 되면 fx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f'x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 이 함수를 적분하면 문자가, 여기 적분함수 c가 하나 더 붙어서 문자가 2개가 붙고 식이 2개가 나와서 fx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지금 x 빼기 2로 정리했을 때 식이 깔끔하게 확인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x 빼기 2로 f'x를 좀 몰고 가자고. 그러니까 f'x는 3 곱하기 x제곱 빼기 4x인데, 그 x제곱 빼기 4x가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잖아.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3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빼기 12 더하기 a, 이게 f'x고, 그래서 fx를 x 빼기 2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네. fx는 이걸 적분하게 되면 무엇을 미분해서 얘가 나왔는가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x 빼기 2의 세제곱을 미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지고, 더하기 a 빼기 12의 x 빼기 2, x 빼기 2야 이거, x 빼기 2를 미분한 거지. 그럼 a 빼기 12가 나오고 더하기 적분상수 c, 이 정도로 fx를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함수가 fe가 12이고 f'E가 마이너스 6이니까 c가 12 그리고 a 빼기 12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네. 따라서 fx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될 거다. x 빼기 2의 세제곱 빼기 6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12, 이것이 바로 fx이다. 그러니까 결국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6은 6 빼기 2가 4, 4의 세제곱 64 빼기 6 곱하기 4, 24 더하기 12, 따라서 40에다가 12를 더한 52이다 라고 그 답을 하겠다.